여러분, 제가 저번에 남한이 공산화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시나리오 중에 뭐 미국의 세력이 약해졌을 경우, 그리고 남조선의 혁명이 일어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미국 세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군사력을 이길 수 있나요? 뭐 우리나라가 남베트남처럼 군사장비 다 바꿔도 전쟁에서 지는 그런 나라인가요? 뭐 그거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엄청나게 무능해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솔직히 부패는 좀 있을지언정 무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혹시 보수 세력이 우리나라 공산화 될까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방부가 무능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압도적인 군사력 가지고도 결국 패망한 베트남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부터 시작해서 걸프전, 아프간, 그리고 이라크전까지 모두 작게 파병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평화무대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약간 축소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우리는 매년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한은 베트남전 이후로 내세울 만한 실전 경험이 좀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우리가 놀고 먹으면 모를까 똑같이 훈련을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절대 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세력이 만약 진짜 약해진다고 해도 둘만의 전쟁에선 절대 북한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또 뭐 북한이 중국을 데려와서 마치 신라가 백제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미국 세력이 약해진 다음에 중국을 데려와서 한반도를 먹는다고요? 아니요, 제가 중국 입장이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 입장이면 차라리 남한에게 사회주의를 강요한 후에 북한을 말려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친일파 숙청이 왜 안 됐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파 말고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도 중국은 북한 쪽에서 인재를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한 쪽에서 인재를 찾을 거고, 결국 남한 위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뭐 인재라든지 능력 차이, 역량 차이 전부 다 북한이 남한에게 발리고 있는데, 굳이 북한에게 맡겨서 우리나라 꼴 망하게 해가지고 좋은 게 있나요? 중국도 할 수만 있으면 강한 동맹을 갖고 싶어 하지 약해 빠진 동맹을 갖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독재국가로 김정은 통치체제로 놔뒀다가 나중에 반란이라 일어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그리고 사실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중국 내에서도 인지도하면 한륜이 뭐니 해서 남한 쪽이 아무래도 좋은 건 사실이고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미스터리하고 알려진 게 없다, 뭔가 숨기는 게 많다,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중국이 담임이고 북한은 골치 아픈 학생 같은 거죠. 중국이 담임이니까 케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둘 중 하나를 손절해야 된다면 아마 북한을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해진 시점이라고 하면 이미 중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전 세계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북한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만약 중국이 북한을 감싸준다면 전 세계가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나오겠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패권을 잡은 상태에서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패권은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남한의 군사 옵션을 사용을 하면 모두에게 안 먹어도 될 욕을 먹는 거죠. 굳이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남한에게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시나리오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그것도 그거대로 욕은 먹겠지만요. 아무튼 미국이 약해져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도울 수 없을지라도 남한 위주의 통일 한국 정권이 들어설 거라는 건 중국도 잘 알고 있겠죠. 원나라라든지 청나라, 이렇게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한족에 강요했지만 결국 그들은 한족에게 융화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문화와 정치적 영향력, 모든 게 압도적인데 절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없을 거고요. 그 전부터 아예 우리나라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북한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절대 공산화가 안 되고요. 중국의 힘을 빌려야 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점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게 한반도 정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북한이 대기업을 먹을 것도 아닐 거고, 뭐 고작 할 수 있는 거는 간첩을 파견을 해놓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종북 세력을 만들어 놓는 거, 뭐 그 정도 뿐인데, 요 정도 교란이 우리나라에 먹히나요? 한번 우리나라를 볼까요? 북한이 얼마나 빈곤한지, 그리고 북한이 공산주의를 선택한 대가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우리나라가 차차 민주화 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독재가 얼마나 나쁜 건지, 이걸 똑똑히 봐온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공산화를 원할까요? 보수들의
전통적인 프레임 있죠. 좌파들은 북한을 좋아한다. 보수 세력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가 30, 40대일 거예요. 왜냐면 30, 40대는 나는 좌파야. 근데 북한이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세대거든요. 그들의 상식선에선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은 모순덩어리 세대거든요. 설득해서 핵을 무장해제하고 시장을 열어야 될 공략 상대로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간첩이고 나만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70대 이상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50, 60대는 방공교육 철저히 받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거고, 30, 40대는 응 꺼져, 난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안정되고 있어, 난 대한민국이 좋아, 북한 싫어 이럴 거고, 1, 20대 정도가 돈도 없고 설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쉽게도 요즘 젊고 어린애들 중에서도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래서 난 돈이 없는데 북한에서 뭘 줄 수 있는데, 북한이 뭘 줄 수 있죠? 돈 한 푼은 쥐어줄 수 없는 국가에게 왜 선동을 당해야 되는 거죠? 1, 20대들 엄청 똑똑하거든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방공교육에 물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야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에 몇 번 혁명이 있었지만 4.19 혁명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 같이 독재자를 끌어내린 혁명 같은 게 몇 번 있었지만 국민들이 지도자를 갈아엎고 공산주의를 찾았나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건 사회주의를 원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독재자가 싫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켰던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 친북 종북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부가 들어선다면요,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친북 종북 정부를 무너뜨리겠죠. 전 국민들을 믿습니다. 친북 종북 정부는 반드시 독재를 할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를 찾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종북 세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정신 나간 단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좌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종북 단체를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좌파 정부에서 약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이 북핵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금 지원이 우리나라가 이거 북한에게 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금을 지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했고 북한이 그걸 배신한 거죠. 막말로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때려박아 달라고 그 돈을 지원한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정부는 없습니다. 보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나 통일에 대한 청사진은 다들 있고 그 청사진 안에 북한에게 남한을 바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게 가장 무기를 많이 사들인 시기이기도 합니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우리나라 자주 국방력까지 포기를 해서 북한을 바치려고 한 직접적인 움직임이 보였던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돈을 지원해줘서 그 돈으로 핵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투자 실패지 우리가 핵을 만들기 원해서 핵을 지원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세력이 간첩이나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뭐 이런 종북 세력이 한 번도 사회 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아마 보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을 거치면서 언론들이 막 간첩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뉴스의 분위기가 팩트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팩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주의나 마르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거나 귀를 막았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방공사회가 완성된 남한에서 어떻게 북한이 공산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한이 공산화된다는 최소 요건도 성립이 안 되는데 남한이 공산화된다면 1000만 명이 죽고 나머지 1000만 명은 쫓겨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내내망상이죠. 공산화가 될 수가 없는데 왜 1000만 인구 죽을 걸 걱정을 합니까? 마치 결혼도 못했는데 마누라가 이 바람필 걱정부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베트남처럼 군사력 자체는 우위에 있었지만 작전 수행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무능해서 그렇게 패망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절대 남베트남 같이 무력하지 않아요. 군사력뿐 아니라 작전 지휘 능력 모든 게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상적으로는 절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킬 수 없고요. 미국의 힘이 동북아시아에서 약해진 이후에 중국의 등에 업혀서 공산화시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북한의 내내망상이지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좌파 정부에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때려달라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단순히 투자 실패인 겁니다. 그리고 친북 종북 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면 국민들이 끌어내릴 겁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상대로 탱크까지 들이민다면 미국이 와서 해결을 해주겠죠.
뭐 저는 솔직히 북한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관계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중국과 대만처럼 문만 열어놓고 돈이나 벌어요, 돈.